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잠시 후 이제 2시 15분에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볼까요? 네, 잠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네. 특검이 준비한 영장 청구서 분량만 66쪽에 이르는데요. 네. 이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영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는 크게 5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았다는 겁니다. 예. 경호원들을 자신의 흡사 사병처럼 쓰려 했다는 건데요. 네. 일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네, 네. 라면서 이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특검은 이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일부 위원만 소집한 게 사실상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도 핵심 혐의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엄 나흘 뒤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포된 것처럼 사실상 꾸미기 위해서 그렇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데 네. 이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외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비화품 기록 삭제를 직접 지시하고 또 계엄은 합법이라는 허위 공보를 외신들로 하여금 기사를 쓰도록 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관련 혐의는 빠졌습니다. 네. 네. 이게 보면 조사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는 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이 외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뭐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은 뭡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하나도 아니고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계엄 당일에 일부 국무위원만 부른 것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한 거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긴급하다 보니까 모든 국무위원을 다 부를 수가 없었다. 좀 가까운 국무위원들, 빠르게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만 순서대로 불렀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절차상 문제될 게 사실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는 이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로 이게 처음부터 유효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참모가 사실상 잘못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네. 폐기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의 총기와 관련해 사실상 건넨 말이 특별하게 없다. 뭐 증거가 있느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비화품 삭제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법령에 따라 당시 직무 배제된 3명의 사람의 비화품 사용을 막은 거고 실제 비화품 정보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비화폰을 왜 줬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예.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와 별개로 네. 구속 수사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온 국민과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전직 대통령이 설마 도망을 가겠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의 신문은 좀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뭐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이젠 범여권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구속은 물론 빠른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모호합니다. 아하. 우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지금은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취재진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과거가 발목 잡아선 안 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전날 진행된 이제 김건희 특검의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네. 정치 보복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이게 뭐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오늘 밤 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께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신문 이후에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재명 정부와 특검이 타격을 적지 않게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판사가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불구속 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부터 이렇게 스텝이 꼬인다면 이거 무리한 수사였다는 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되게 됩니다. 네. 이 경우 특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은 이제 내란과 외환 혐의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뒤에 구속 기간 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모두 탄력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내란 특검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 간의 이 얽히고 설킨 인연이 또 회자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기 이전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이 뭐 정치부와 사회부 모두에서 네. 세간의 화제입니다. 예. 예, 우선 조은석 특검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인연과 악연을 반복해 왔는데요. 네. 우선 두 사람의 출발도 그리고 성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조 특검은 고려대 법대 4학년 시절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소년급제 빠르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됐죠.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에 구수 끝에 그랬죠. 늦가기 검사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늦게 됐죠. 네. 나이는 윤 전 대통령이 5살 위입니다. 아. 예, 위입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기수는 조특검이 4기수 위인 검사 선배인데요. 네네. 조특검이 굉장히 세밀한 논리 그리고 법리에 기반해서 음. 수사를 좀 추구하는 반면에 네. 저희 MBTI로 따지면 약간 T 성향 네네. 인 거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속도의 그 감을 검사 특유의 감을 더 중시했다고 합니다. 예, F 성향인 거죠. 네. 이후 두 사람 모두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네. 예. 그러나 조특검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 그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에 좌천을 거듭하게 됩니다. 예.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제기에 성공합니다. 예. 우선 조특검은 이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제보와 단서를 언론에 좀 알려줬다 정치권에 네.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걸로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를 전면에서 그랬죠. 이끌면서 네. 두 사람 모두 다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인연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아하. 2019년에 검찰총장 인선 당시에 조특검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습니다. 아.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선택은 검사 윤석열이었던 거죠. 그랬죠. 예. 아하. 그래서 이때 조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설득을 합니다. 네.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선배 같이 일을 해보자. 네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나는 후배의 지위는 받긴 어렵다. 또 내기수나 차이가 나니까요. 예, 기수 차이가 꽤 나니까 네. 그래서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두 사람의 검찰에서의 인연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번에 두 사람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죠. 악연으로. 악연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악연인데
조특검이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내란 특검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검사 선후배였던 이 두 사람이 피의자와 수사 책임자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방송 3법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 통과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쟁점이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손보는 겁니다. 네. 공영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인데요. 네. 법이 시행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개정안의 골자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동시에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 추천 권한은 여야가 100%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선 국회 이사 추천권은 40%로 낮아집니다. 아, 네.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네. 개정안은 또 방송사 사장을 뽑을 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또 사장 선임 시에는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특별 다수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과방위에서 이 처리된 방송 3법을 7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방송 장악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그 근거가 뭘까요? 예, 사실 국민의힘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도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방송 장악이라는 그 이유를 보면 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기존 이사진을 전면 교체하게 돼 있다. 이 점을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민주노총의 청구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각 폐기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을 40%까지 확대하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게 이 점이 가장 문제다라고 짚고 있는데 네. 일례로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의원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방송 3법이 통과가 되면 네. 이는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 입법을 막아세울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한 걸까요? 방송법이 앞으로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사실 이 정족수만 따지면 통과 자체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107석으로는 단독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저지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죠.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죠. 이게 야권 손을 떠났기 때문에 네. 입법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법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뜻이다 이러면서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거든요. 실제 대통령 입장은 뭘까요? 사실 이게 다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네. 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동시에 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최근에 이 대통령과 식사를 한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이 방송법에 이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네네. 국회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예. 이게 사실상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여당의 방송 개혁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방송법 두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이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거 지금 오해라고 밝혔고요. 양측 입장이 이렇게 어긋난 이유가 뭘까요? 네, 논란은 지난 7일이죠. 이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네네. 이렇게 발언하면서 논란이 촉발이 된 건데 네.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제 방송 3법과 별개로 방통위안을 따로 만들어 오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읽힌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같은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 체크를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 지신 사항도 없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 네. 이후에 이젠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힙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 대통령이 이준석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 건데 이거를 지시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계속 확산하니까 네. 어제 오늘 입장이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 되게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네. 강유정 대변인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이 이준석 위원장을 질책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원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 배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겨냥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걸로 해석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